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7가지의 cell forming ingredients. cell forming ingredients란 거는 우리가 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것이 세포가 늘 새로 만들어지거든. 그럴 때 그걸 형성할 수 있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네.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이 7가지 들어있다. 예를 들자면 뭐 콘드로이친이다, 글루코사민이다, 칼슘이다, 뭐 마그네슘이다, 이런 미네랄들, 그런 것들이 셀 포밍 인그리디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7가지 들어있다. 그 다음에 10가지의 anti-inflammatory ingredients, 그건 뭐냐면 항염증 성분. 그러니까 항염증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질병과 마찬가지로 통증도 그런 그 염증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통증 왜 생기냐? 통증은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발동하냐면 우리 면역 체계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럼 면역 체계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발동하냐면 대식세포 같은 거. 대식세포란 건 뭐냐면 영어로는 매크로페이지라 그러는데 대식세포란 거는 뭘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외부에서 뭐가 왔다든지 나쁜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피 안에 소위 말하는 백혈구가 돌아다니잖아. 백혈구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쁜 놈이 있으면 그냥 잡아먹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걔들은 그 순찰도는 뭐 경찰, 경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왜 열이 나냐? 얘들이 잡아먹을 때 열을 내. 왜? 우리가 그 전쟁을 하려 그러면 뭐 지원군이 오잖아. 전쟁이 치열하고 후방에서 전쟁하러 예비군들이 오고 하잖아. 그러려면 그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면 우리 몸에서는 열을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위에 열이 나면 피가 그쪽으로 몰리게 돼. 그래서 부어오르고 뻘겋게 되고 하는 게 그게 염증의 제일 큰 증상이에요. 그러면 염증이 꼭 나쁘냐? 또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염증이 꼭 나쁜 건 아니야. 치료되는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어. 그래서 늘 우리 몸에 열이 나는 것이 늘 나쁘다고 생각해서만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성적으로 그런 발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이 망가진다고. 왜냐면 인간이 건강하다는 건 늘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유지하고 있던 게 깨지면 이렇게 열이 난단 말이야. 수리하려고. 응원군을 부르려고. 근데 계속 와서 전쟁만 치르고 있어. 그럼 부위의 온도가 계속 높아 있는 거야. 그럼 세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온도에 맞춰지겠죠. 그 맞춰진다는 뜻은 뭐냐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36.5도가 되어야 정상인 세포에다가 자꾸 37.5도를 주게 되면 셀 데미지가 가는 거지.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만성염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골이 녹았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 세포가 죽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통증을 없애려면 그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10가지 염증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액티브 비타민. 그건 뭐냐면 생체 활성을 할 수 있는 비타민. 근데 우리 비타민 종류들이 다 우리 몸을 좀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있지만 특별히 비타민 B 종류는 뭐 기운이 없다든지 피로하다든지,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비콤이라는 제품이 있잖아. 한국에도 비콤이라는 제품이 있죠. 그게 B 컴플렉스야. 그래서 뭐 한국에는 뭐 아로나민 A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비타민 B류의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72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통증이 있을 때는 실제로 모든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힌다고.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한의에서, 그래서 침을 놔서 뭐 그걸 통해준다 그러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게 아주 근거 없는 말이면 동양 침술이 통하지 않겠죠.
근데 서양에 와서도 침을 맞아서 잘 되니까 사람들이 처음 겁내지만 미국 사람들이 침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약도 아닌 것이 뭘 한 방 찔렀는데 뭐 삐고 이런 거는 금방 붓기도 빠지고 하거든. 그건 뭐냐면 흐름을 좋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몸에 있는 흐름이라는 것은 제일 큰 건 혈액의 흐름이죠. 그 다음엔 체액의 흐름이에요. 체액은 임파선이 굉장히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임파선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처 나면 여기 가래토시 생긴다 그러죠. 또 다리 쪽에 생기면 여기 사타구니가 붙잖아. 그게 뭐냐면 거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저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그게 임파선이야. 그래서 여자들이 유방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각각의 군데마다 그런 보호장치, 제어장치, 뭘 못 넘어오게 하는 뭐 큰 뚜굴 같은 만들기도 하고, 한국은 전쟁하는 나라니까 저기 일본 국도에 가면은 탱크 못 넘어오게 큰 뭐 장벽을 해놨잖아. 그거 오면 터트려가지고 돌 무덤을 만들라고. 그런 것처럼 임파선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이는 흐름인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생체 전기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전기가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얘기할 때 늘 이온화 하는 거야. 우리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바이탈 사인 모니터라 그래서 뭐 큰 모니터에다가 삑삑삑삑 하는 거 있잖아. 그럼 그거 우리 몸에 어디다 연결하냐면 손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집어요. 그럼 손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럼 도대체 이거 집어가지고 어떻게 호흡이 몇 개인지, 맥박이 얼마인지, 우리 피 속의 산소 부하도는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는 전기가 끊어진 거야. 발전소가 그냥 없어진 거야. 그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그 전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뭐냐고. 미네랄이죠. 우리 몸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 아까 말한 피를 통해서 모든 물질이 지나다녀. 그 다음에 체액에도 있어. 그럴 때 우리 각각의 세포는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이 있죠. 세포막이란 게 있잖아. 세포 각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멤브레인이 있는데 그 멤브레인은 정말로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 내가 만약에 칼슘이 필요하면 칼슘 이온 채널이란 걸 만들어. 그럼 어떨 때 만드냐? 내가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세포가 그 안쪽에 있는 전위가 그 바깥쪽에 있는 전위하고 달라요. 그래서 칼슘이 필요하게 되면 칼슘이 한테 맞는 전기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온 칼슘이 있으면 거기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심장 같은 경우에는 칼슘, 포타슘, K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트륨, 그러니까 소디움 이정으로는 소디움,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4개의 미네랄이 쿵착쿵착 하면서 칼슘을 뺐다가 포타슘을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심장을 수축하는 거야. 그럼 근육을 수축할 때는 어떠냐?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그건 또.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근육이 움직인다 또는 신경세포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다 전기로 하는데 그 전기의 재료는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얼마나 다양한 전기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대가 움직여야 되고 혀가 움직여야 되고 머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똑같은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혀가 움직일 때는 뭐 마이너스 몇 밀리볼트, 또 목소리를 낼 때는 또 마이너스 몇 밀리볼트. 이런 식으로 볼티지가 다 다르다고. 그럴 때 그 볼티지를 뭘로 조정하냐? 미세한 미네랄의 차이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요,
전류 치료라는 걸 해요. 응? 비싼 운동선수들은 마사지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기 치료를 한다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근육의 어떤 부분이 경직이 되든지 뭐 데미지가 왔을 때 전류를 흘려가지고 걔를 이완시켜 주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체 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체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재료, 그게 이제 알려지기는 뭐 과학자에 따라서 72가지다, 74가지다, 84가지다 뭐 주장이 많아요. 그렇지만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72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엔자임, 효소가 7가지 종류가 들었는데 왜 넣냐?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통증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줬을 때 흡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효소를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듣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진통제 들었어요? 뭐 마약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제품에 이렇게 효소 넣은 건 많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 MJ101은 그 안에 효소 7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제품을 먹는 사람들은 효소가 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생각에는 그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그룹의 원료들이 통증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제가 그 MJ101을 1년 정도 먹었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안 먹으면 통증이 그대로 살아나요. 혹시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먹고 이거 돈 들잖아, 먹으려면. 또 먹으려면 수고스럽잖아. 그러니까 안 먹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거 나아요? 질문이. 치료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분들이 이걸 먹겠다고 왔을 때는 병원에 가서 할 거 다 해본 거예요, 이미. 병원에 가서 약도 타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유지만 돼도 이런 거 찾지 않을 거예요. 왜? 보험이 되면 약값이 더 싸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찾아요. 오죽하면 찾겠냐고. 내 돈을 1원이라도 더 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시간을 1분이라도 더 들여서 이런 거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없어. 그러니까 일단 환자 교육이 필요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그동안에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무슨 약을 먹었어요? 얼마 동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거 먹고 효과가 있었어요? 있었어. 그러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마약이 들었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앞에서 이거 인그리디언트 설명할 때 이미 했잖아요. 어떤 원리로 된 제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하지 않는 전기의 흐름을 제대로 통하게 해줬고 염증을 제거해줬고 또 이 세포를 형성하는 셀 포밍 성분을 넣어줬고 또 몸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비타민을 넣어줬고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넣어준 거잖아. 그래서 된 거지 여기에 무슨 마약을 넣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 왜 안 먹으니까 또 아프냐? 그럼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의 차이는 뭐냐고 생각을 해봐야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먹기 전에는 우리가 준 이 영양소가 몸에 없었잖아. 그죠? 그러면 먹었으면 이걸 넣어준 거잖아.
근데 넣어주면은 물통에 물 넣은 것처럼 고여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의 세포는 순간순간 초마다 써요. 원료를 뗀다고. 지금 원료를 줬는데 원료를 떼서 썼잖아. 그러면 쓰고 나서 일정 기간은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레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아픈 거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6알 먹던 사람이 3알 먹을 수는 있겠죠. 응? 또 매일 먹던 사람이 뭐 한 이틀에 한 번 먹어도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끊었을 때 다시 아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맞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이상 먹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고객들이 계신데 그럼 끊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건 3개월로 줄여야 돼요. 판단을. 근데 문제는 3개월 동안 어떻게 먹었냐도 중요해요. 어? 열심히 안 먹고 그냥 가끔 가다 먹고 그러고 효과가 없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비싼 돈 주고 사서 열심히 안 먹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먹는 방법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먹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3알 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차원이라고 이게. 그러면 한 번에 3알 먹는 게 좋겠어요? 3알을 나눠서 먹는 게 좋겠어요? 나눠서. 한 봉에 먹어야 빨리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닌가요? 밥을 왜 하루에 3번 먹어요? 한 번에 먹으면 편하잖아. 왜 하느님은 1년치를 한 번에 못 먹게 했을까? 그지?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은 한 번에 뭘 넣어줘도 다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잘 나눠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 세상 원리는. 자연의 원리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급하게 가면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빨리 낫겠다고 막 들이퍼먹으면 예를 들어서 한 병 그냥 하루에 먹지 그러면? 아니잖아. 왜? 한 병을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쩌면 기절할지도 몰라. 왜? 여기에 들어있는 전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엄청 들어갔어.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뛰어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미네랄 레벨이 낮아, 몸에. 낮은데 이 센 놈을 주니까 갑자기 샥이 오는 거야. 어? 자기 평소에 있던 레벨하고 다르니까 충격이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먹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먹는 방법을 바꿔야지. 자, 내가 편하게 먹으려고 3알을 한 번에 먹었어. 그런 사람은 한 알씩 귀찮아도 잘 빨리 낫고 싶으면 한 알씩 3번으로 먹는 게 좋고, 한 번에 6알 먹었던 사람은 2알씩 3번 먹는 게 좋고. 근데 한 알만 먹어도 막 속이 두근두근 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 잘라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람들은 묻는다고. 아무 생각하기 싫어. 그러니까 아픈 거야. 연구 안 하거든. 응? 그냥 다 물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가 사는 원리가 똑같아요. 일상생활을 사는 거나 이거 하나를 뭐 제대로 먹는 거나 원리는 똑같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먹는 얘기 했으니까 뭐 마저 하자면 애기 먹여도 돼요? 먹일 수 되죠. 방법이 뭐 있겠어요? 갈아 먹이면 돼요. 애기가 그러면 가른 거 맛이 없다고 안 먹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 주스에 타서 먹이든 달달한 물에 타서 먹이든 요구르트에 섞어 먹이든 하면 돼. 먹이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그저 자식들한테 뭘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걔들이 먹는 방법을 모르면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똑같아.
오늘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이거를 소개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될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게 해주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먹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요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 먹었더니 밤에 잠이 안 와요 라든지 뭐 가슴이 뛰어요 라든지 이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밤에 잠이 안 오면 낮에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아침 점심에 먹으면 될 거야. 먹으니까 속이 쓰려. 속이 쓰는 걸 어떻게 하라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그럼 안 쓰리는지 덜 쓰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이 모든 제품에 얘기할 때 먹는 방법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연이란 건 뭐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 하는 걸 이해를 높이면 이거에 대한 접근도 쉬워져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MJ101을 먹고 이 살이 좀 쪘다. 근데 그게 MJ101을 그 섭취한 그 영향일까요? 저도 모르죠. 밥 많이 먹었겠죠. 밥맛이 좋아지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영양이 골고루 되면요 사람들이 식욕이 돌아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애들 제품에 그 종합 영양제 있어요. 그걸 먹이면 애들 밥 잘 먹어요. 그렇게 안 먹으려고 떼쓰고 그렇게 안 먹으려고 밥만 갖다 놓으면 도망가던 애들이 그걸 먹이면 지가 이제 더 먹을 것 내놓으라고 한다고.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없으면 사람 몸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우리 정신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정신도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학이 어떤 사람들이 뭐 내가 우울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우리가 보기에 정신이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가서 신경 안정제 주든지 수면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해. 치료 안 되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상태를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영양소 섭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MJ101을 복용해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관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난해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MJ101 먹었더니 나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고 이렇게 주장할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몸이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요소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과하게 하면 어떤 게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신장이 나쁜 사람은 무엇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럼 무엇이라도 조심하는 방법은 뭐냐? 그럼 신장 안 좋은 사람은 밥 안 먹어요? 물 안 마셔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먹거리잖아. 그런 의미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먹는 방법은 건강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더 시간을 띄고 먹는 게 좋겠죠. 신장은 거르는 장치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두 가지 거르는 장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해독 기능을 하는 장치가 있고 하나는 정말로 거르는 장치가 있어요. 해독하는 장치는 간이에요. 걸러내는 장치는 신장이에요. 근데 신장이 걸러내는 것은 뭐 찌꺼기를 걸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장치예요. 내보내는 장치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이 제한된 자원을 먹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 게 신장이에요. 특히 미네랄 같은 거. 그래서 오줌에 말이죠. 신장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소변이에요. 그럼 오줌에 당분이 들어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오줌에 단백질이 들어있으면 뭐라 그래요? 단백뇨. 그 병이죠. 그럼 뭐예요? 안 나와야 될 게 나온 거잖아. 그럼 신장이 망가졌다는 뜻은 뭐냐면 더 정교하게 얼개가 돼 있던 것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구멍이 커졌다고. 막힌 게 아니고. 응? 그래서 우선 신장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어렵고 기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망이, 우리가 고기 잡는 그물이 오래 쓰면 어떻게 돼? 구멍이 늘어나잖아. 그럼 실제로 멸치 잡을 그물 가지고 멸치 걸리겠어요? 안 걸려요. 다 빠져나가.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몸에서 보호돼야 될 영양성분이 다 밖으로 나가 쏟아지는 거야. 그럼 몸이 나빠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물론 빼나갈 것도 있겠죠. 빼나갈 걸 또 못 빼주니까 혈액이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장이 나쁜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냐면 무엇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신장이 나쁘다 그래서 밥을 안 먹겠냐, 물을 안 먹겠냐, 고기를 안 먹겠냐. 먹을 수밖에 없잖냐, 필요하면. 그럼 어떻게 먹냐, 그거는. 조심하면서 먹잖아. 응? 그럼 이걸 먹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 한 번에 2알까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를 먹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더 불안해. 불안하고 또 바나나를 더 쪼개서 시간을 더 가지고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응용력이 없어요, 요새 사람들이. 네. 다 물어서 구글 선생한테 해결하려고 그래. 씹어서 그 물로 삼켜도 괜찮은지. 씹어서 물로 삼킬 수 있으면 사실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위가 할 일을 덜어주니까. 근데 먹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10명에 1명도 없을 거예요. 100명에 한 명 있을 거예요. 네. 알칼 멀티하고 MJ101을 함께 먹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하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2가지 제품 중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생체 전기를 내는 트레이스 미네랄, 그게 들어있는 점은 같아요. 근데 양은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그 부분은 같고요. 다른 점은 MJ101은 통증을 없애는 데 주력을 한 거고, 종합영양제는 뭐 비타민류 여러 가지, 우리가 먹어야 될 성분들이 비타민, 미네랄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유기물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의 다양성을 포커스 맞춘 게 바이탈 멀티예요. 근데 이걸 같이 먹고 싶어. 그럼 문제가 뭐가 돼요?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냐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럼 2가지를 몇 개씩 먹어야 되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루에 먹는 총량은 2가지 제품을 합해서 4알. 많이 먹는다면 뭐 6알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뭐 6알까지 먹을 이유는 나 없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먹는다면. MJ101하고 바이탈 멀티를 몇 알씩 먹을까? 어떻게 먹고 싶어요? 2알. 그렇죠. 2알. 그러면은 MJ101을 3알 먹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통증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환자한테, 소비자한테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MJ101을 드셔보세요. 한 3달을 꾸준히 드셔서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바이탈 멀티를 추가해서 반반씩 나눠서 먹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더 다양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이 MJ1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3알을 나눠서 먹어라. 그거 가지고 안 들으면 2알씩 3번, 하루 6알까지 늘려봐라. 그런데 언제까지 6알을 먹겠냐? 아까 질문하던 게 끝이 안 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6알씩 한 달 정도를 먹어서 효과가 없으면 그분은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영양소 부족이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서 뭐 손해 갈 건 없으니까 뭐 산 거를 다 먹더라도 그 다음에 굳이 이걸 살 필요는 없어. 그 목적으로는. 그거 먹으려면 차라리 바이탈 멀티를 먹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제품이 모든 통증에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통증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성 통증,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들이나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들은 거의 얘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통증은 그것 때문에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죠. 뭐 100명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10명이 먹으면 한 8명 정도까지는 듣는데 2명은 안 들어요. 그럼 안 듣는 사람한테 계속 먹어보세요, 6개월씩 먹어보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크레디빌리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6알씩 한 달을 먹어도 안 되면 이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드셔도 해결 안 돼요. 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정말 힘들어서 밤에 몰핀을 먹어야 잠을 자고 이러는 환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내가 3개월을 공짜로 줬어요. 해보라고. 그분이 결국 한 건 뭐야? 너무 많아서 못 먹겠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공짜로 줘도 못 먹어요. 어? 그래서 공짜로 준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낫고 싶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소비자를 대해서 뭘 할 때도 내가 바뀌지 않고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다? No. 내가 완전히 이해 못하고 소비자한테 말할 수 있다고? No. 왜? 그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 더 보고 더 많이 알아나 보다, 어떤 건. 그랬을 때 그걸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방법은 모든 걸 그냥, 이 원리가 뭐지? 여기 핵심은 뭐지? 이걸 파악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죠. 내가 정말로 곤란한 질문을 했다. 그러면 2가지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의학적인 얘기를 했다. 뭐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다. 약사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럴 때는 선생님,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설명 이상을 드릴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의 영역이나 약사의 영역으로 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하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그런 얘기 아니고 누가 뭐 무슨 성분은 뭐라 그러고 뭐라 하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선의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남의 제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게 돼 있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칼슘 같은 경우 그렇죠. 뭐 쇠칼슘이 어때요? 뭐 무슨 칼슘 왕이 어때요? 나도 피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걸. 좋겠죠. 그렇게 비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비교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5배 비싼 걸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먹고 안 될 때 저희 걸 드세요, 와서.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비싼 걸 먹고 안 될 때 오세요. 5배짜리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우리가 비싸게 팔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지만 우리가 떼돈을 못 벌고 벌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비싼 것을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겠냐. 오죽하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겠냐. 그런데도 안 되면 오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그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싶어.